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랜도와 디트로이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는 클블 원정에서 패하며 연패를 당했습니다. 동부에서 가장 길게 연승을 이어가며 리그 선두인 보스턴을 추격했었는데 브루클린과 클블을 등에 패했습니다. 때문에 최하위 팀인 디트를 제압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직전 경기에서 시즌 하이인 42득점을 기록한 반케로를 비롯해 식스맨 상이 유력한 콜 앤서니가 팀 공격을 이끌 것입니다. 디티는 홈에서 가장 할만한 상대로 보인 멤피스에도 패하며 긴 연패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려했던 20연패도 더 이상 멀지 않은 상황이고 팬들의 야유 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와 주전으로 출전한 보그다노비치는 높은 야투율로 득점을 만들고 있고 듀런의 골 및 장악력도 있지만 커닝엄 외에 상대 수비를 확실하게 무너뜨릴 선수가 없습니다. 벤치에서도 벅스의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디티는 커닝햄이 잘해주고 있지만 재능의 합이 경기력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보그다노비치를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외곽포를 가동할 선수가 없습니다. 홈의 이점을 떠나 전력의 우위가 확실하고 반케로와 바그너, 앤서니가 상대 수비 코트를 공략할 올랜도가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와 애틀란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는 워싱턴 원정에서 50득점을 기록한 엔비드를 앞세워 역전승했습니다. 외곽포를 앞세워 추격한 워싱턴 상대로 고전하긴 했지만 부상자가 모두 돌아와 상대를 제압했죠. 바툼과 엔비드가 모두 돌아온 경기였기에 주전 구간에서 마진을 챙겼고 베벌리와 우브레가 벤치를 책임졌습니다. 엔비드가 부상으로 고전하며 승리 추가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애틀은 홈에서 열린 브루클린전에서 1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3점포가 터지며 리드를 잡았지만 브리지스에게 결승 득점을 허용했고 트레 영이 던진 마지막 슈팅이 림을 외면했죠. 트레 영이 초반 부진에서 벗어나 올스타 레벨의 활약을 하고 있지만 잘해주던 머레이의 부진이 아쉽습니다. 보그다노비치를 제외하면 벤치에서 득점해주는 선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애틀은 카펠라와 오콩우 등 대인 방어가 가능한 빅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높이 외에도 화려한 공격 스킬과 빼어난 코트 비전을 보유한 엔비드를 막아내기 어렵고요. 백코트를 앞세워 경기에 나설 애틀 상대로 효율 높은 페인트존 득점을 만들 필라가 승리하고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샬럿과 토론토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은 시카고 원정에서 3쿼터 승기를 내주며 패했습니다. 라멜로 볼의 이탈로 인해 메인 볼 핸들러로 나서는 로지어가 연속으로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7어시스트로 곁들었지만 외곽 성공률이 20%에 그쳤고 마크 윌리엄스의 부상 결장이 제공권 열세로 이어졌습니다. 워싱턴과 마일스 브리지스 등 포워드 자원들이 더 적극적인 리바운드 경합을 해야 합니다. 토론토는 홈 경기에서 아데바요가 결장한 마이애미도 패했습니다. 리바운드 경합에서 크게 우위를 보이지 못한 데다 반지와 슈로더의 외곽포가 터지지 않았죠. 자유투 11개를 모두 성공한 시아캄이 올 NBA 팀 시절의 경기력을 되찾았고 아누노비도 이른값을 하지만 외곽 기복과 더불어 벤치 전력 열세가 패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린과 아치우아 등이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샬럿은 늘 20점이 가능한 로지어를 비롯해 베테랑 헤이워드가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 가드와 센터가 나란히 부상으로 빠진 여파가 큽니다. 시아캄이 주전 구간의 우위를 이끌 것이고 아누노비와 반지가 뒤를 지원할 토론토가 승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워싱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클린은 마지막 공격 포지션에서 결승 득점을 올린 미칼 브리지스를 앞세워 애틀란타를 제압했습니다. 경기 내내 리드를 주고받는 접전을 펼쳤는데 32득점을 기록한 브리지스가 승부를 갈랐죠. 시몬스와 로니 워커 등 핵심 로테이션 선수 중 2명이 빠져있지만 브리지스를 필두로 존슨과 오닐, 필리 스미스 등 스윙맨들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강팀인 필라 상대로 경기 내내 리드를 잡는 등 선전했지만 클러치 마무리에 실패하여 패했습니다. 엔비드를 제어하지 못하고 50점을 내준 것도 패인이었는데요. 그래도 나란히 14득점 이상을 기록한 키스퍼트와 쿨리발리 등이 벤치에서 잘해주며 앞으로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확실한 득점원인 쿠즈마가 있기에 벤치가 잘해주면 최하위권 탈출을 노릴만 하죠. 득점력이 좋은 빅맨 상대로 워싱턴은 어려운 경기를 합니다. 때문에 빅맨 득점원이 아쉬운 브루클린 원정은 해볼 만한 일정입니다. 단 조던 풀이 극도로 부진하기에 브리지스와 디뉘디 등 사이즈가 좋은 수비 매치업 상대로 백코트 생산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브루클린이 빅윙들을 경기 내내 로테이션 돌리며 상대를 압도할 것이고요. 브루클린의 승리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보스턴과 뉴욕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은 이번 시즌 리그 우승과 더불어 인시즌 토너먼트도 노렸지만 인디애나의 외곽포에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리그를 리드하는 선두팀이죠. 포르징기스가 최근 부상 여파로 빠져있지만 베테랑 빅맨인 알 호포드가 수비로 존재감을 보이고 있고 하우저는 식스맨 중 최고의 선수 중 하나입니다. 테이텀과 브라운, 헬러데이 등 핵심 선수들이 건강한 것도 팀에는 큰 힘입니다. 이 경기부터는 포르징기스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뉴욕은 인시즌 토너먼트 8강에서 밀워키에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랜들이 큰 볼을 수비하면서도 40득점 이상을 해줬고 브런슨과 바렛이 나란히 20득점 이상을 기록했지만 그라임스와 퀴클리 등 외곽을 책임져야 하는 선수들의 부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벤치의 기복과 달리 주전 구간은 강팀 상대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였습니다. 뉴욕의 랜들은 매치업으로 나설 테이텀을 집요한 골밑 돌파로 공략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러나 반대 상황에서 스피드가 뛰어나고 퍼스트 스텝으로 상대 중심을 무너뜨리는 테이텀을 제어하기 어렵죠. 상대가 강한 주전 구간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일 수 있고 하우저가 벤치 마진을 밀리지 않을 보스턴이 승리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